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며칠 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증상은 몸살인 듯 몸살 아닌 몸살 같은 그 증상. 아이고, 제목부터가 좀 복잡하다, 그죠? 애매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몸살로 착각을 하시지만 몸살이 아닌 그 증상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제 상담실로 가시죠. 자, 이 환자는 어제 저에게 찾아왔던 환자인데요. 25세 남성입니다. 남자 환자분이고요. 소음인 성향으로 몸이 조금 약하고 찬, 그리고 비위가 약한 그런 환자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그때 뭘로 치료를 받으셨냐면 수장한증, 이 다한증의 일종이죠. 손발바닥에 긴장할 때마다 땀이 막 솟구치는 그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과민성 장증후군도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말이죠. 어제 내용을 해서 호소한 주요 증상은 이겁니다. 며칠째 몸살 기운이 있다. 그리고 머리가 약간 아프다. 그리고 속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과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받아서 복용했는데 차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침이 있었냐? 없었답니다. 열이 나든가 물어봤죠. 그죠? 열도 안 난답니다. 체온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몸살 감기냐? 아니죠. 그리고 몸이 약간 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왜 몸살 감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몸살 기운을 느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런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증상을 한의학으로 한번 풀어보죠. 첫째, 몸살 기운. 한의사나 한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 식적류 상한. 이걸 풀어보면 식적, 체하면, 상한. 조금 심한 감기죠. 가벼운 기침 감기가 아니고요. 이런 몸살 감기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표현이 식적류 상한입니다. 이건 뭐 한의사들이면 다 아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두통도 약하게 있습니다. 이 앞머리에 두통이 약간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앞머리에 주로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식체겠죠. 식적, 그죠? 체하면 앞머리가 무겁거나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 두통은 이 체에서 오는 두통이고요. 두 번째, 앞머리가 두통이 온다. 이게 약간 조이면서 꽉 조이는 느낌도 있고 이 관자놀이 쪽도 아프고 이런 거는 간에 의한 두통입니다. 이건 스트레스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기로 인해서 앞머리에 열이 차면 앞머리가 조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앞머리에서 나타나는 두통 증상은 대부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식체로 인한 약한 두통이죠.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한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식후, 그러니까 식사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약한 복통이나 설사는 위장이 주도하는 반응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이 완전히 대변으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데는 탄수화물은 약 하루가 걸립니다. 근데 음식을 먹자마자 대장까지는 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대장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반응이 옵니다. 음식이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장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편치 않을 때는 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구토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설사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위장에서 주도하는 반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위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위는 근육 덩어리예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위도 우리 이런 다리 이런 근육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알아서 운동하는 그런 근육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몰두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긴장을 하거나, 그죠? 화가 났을 때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 위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소화할 때가 아니야 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를 억제하게 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불가피하게 하셔야 된다면 조금 드시고, 소화가 좀 쉬운 걸 드시고, 조금 따뜻하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는 부교감신경, 그죠? 우리가 좀 긴장도 풀리고, 어디 집중하지도 않고 약간 나른하고 이완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위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 사람들처럼 식사를 하려면 천천히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는 근육 덩어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 운동하는 근육? 그렇죠. 부교감신경,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활동하는 근육이라는 거. 제가 그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바보는 체하지 않는다. 바보는 생각도 별로 없고 남 신경도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바보가 돼야 됩니다. 계속 바보로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하루에 잠깐은 바보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머리에 생각도 지우고,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하루에 잠깐씩은 바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소위 말하는 멍을 때리기도 하는 거죠. 그때 이 소화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시경에 관해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내시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시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라든가 위가 조금 불편해 보이십니다 하면 얼마 전에 내시경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위 기능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시경은 그냥 위 표면에 위 염증이나 궤양 혹은 더 안 좋은 것이 있는 그런 걸 확인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음식물을 소화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지는 이 내시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위가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내시경에 약간의 염증이나 궤양이 보인다고 해서 이 위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은 단지 이런 위 표면을 확인하는 기능, 그 정도만의 기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몸살인 듯 몸살 아닌 몸살 같은 그 증상, 그죠? 체했을 때 느껴지는 몸살 기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이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냥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체에서 오는 몸살 기운인지 아니면 진짜 감기 몸살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체온입니다. 열이 올라가면 감기 몸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간 차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느껴지면 그 경우는 체에서 오는 몸살 기운입니다. 그걸 잘 구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대처하신다면 병원을 안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가 생기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